되돌아보면, 그 경선 그때 내가 뭐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예.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했던데, 혹은 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떠오른 거 없어요? 후회되는 거 많죠. 예. 쭉 읊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셨죠? 예.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나름 절제하고 선을 최대한 난 지킨다고 난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예,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공격수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게 뭐 박근혜 뭐 그런 데는 아무리 가혹하게 공격을 해도 사실 박수를 우리 받으셨죠. 박수 받아서 그보다 수위를 내가 엄청 낮춰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쟁 과정이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렇지. 얘기해야 그걸 되는데. 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자꾸 파고들게 되고, 이 공격 본능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 득도 없이 나도 손해봤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내가. 그걸 대선 뽕이라고 그랬다면서. 그 대선봉. 아니,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SNS부터 끊어라. 네. 내가 일주일인가 열흘만 끊으라고. 네, 그거 한번 했었죠. 근데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말.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니었어? 다음날 24시간을 못 갔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소소한 문제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본 짓도 많이 했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어느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나서야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 시간은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빨리 좀 저는 그냥 정리하는 쪽이어서, 경선 끝난 하루, 경선 한 날은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야, 서울도 일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위 하셨을 때 네. 표정에서 드러났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도지사는 2위를 해서 그렇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는 표정에 가까웠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끝났구나 대장정에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게 뭐야 씨발 여기는 어디인가 씨발 뭐 이런 나는 왜 3위인가 그래서 딱 이제 그날은 어쨌든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그랬는데 그날로 이제 저는 이미 뭐 지는 건 정해져 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는 이제 경선 지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 정리는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뭐 하셔가지고. 나름 네. 열심히 했죠. 이게 많이 그때 잠깐 떨어졌잖아요 또 경선 끝나고 네.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고 막 치고 올라가고 위기감이 있었죠. 일주일 정도 위기감이 그랬는데 확 올라왔었죠. 그때 저는 결정했었죠 사실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부르면 사퇴한다. 당에서 부르면 네, 사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현직 시장, 도지사, 공무원들은 유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몇 주라도 유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자리를 던져버리겠다. 집사람하고도 얘기 끝내고 뭐 이러다가 만약에 해서 위험 지경이 되면 전공 교체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얼른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그만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지금 아닌 상태로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못 왔겠지. 그렇게 집에 있었겠죠. 그때도 역시 좀 나도 사실 맞았으니까요. 이게 원래 권투 선수는 맞아도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때리고 맞고 이게 이제
경기의 내용이니까. 근데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맞으려고 링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리기도 하고 예. 맞으기도 하고. 근데 자꾸 맞으니까 화나니까 발길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먹만 써야 되는데 발도 주먹 써야 되는데, 뭐. 갑자기 야. 깨물고 막. 그런. 근데 이런 요소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수위를 좀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미략설 있잖아요. 미략설. 미략설이요? 서울시장 나가기로 하고, 아, 뭐, 네. 이게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 네, 메이커로 페이스 나온 메이커. 거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위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 선수 알죠? 헤딩, 레슬링 선수. 그때 왜 그 병 따개 가지고 찍고 이런 장면, 쇼인데 좀 과한. 쇼였던 네.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두드려 맞았을 때 진짜 화가 나셨어요? 보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 밑바닥을 후벼 파죠, 원래. 후벼 파죠. 선거. 예. 네. 선거.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냈으니까 사실 이미 진 거지. 그거를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알았으면 이래 알았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어쩌면 내가 경선에서 1위해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됐었던 거 네. 아닌가. 준비 안 돼 있었죠. 뭐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그래. 아니, 진짜로 준비 안 돼 있었죠. 이게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봤고요. 하다가 혹시 모르지 이런 생각. 아니, 그건 했지. 내가 그때 이게, 아니,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의무감으로. 전체적 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나도 이름도 제대로 알리고. 네. 뭐. 근데 해보니까, 잠깐,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2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참 처졌고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뭐 2% 때문에. 차이로 뭐 따라갈 때도 그렇죠. 있었는데. 오, 야, 씨발. 진짜 아니야? 이거. 야, 씨발, 이거 넘어간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오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런 큰 선거를 한번 겪고 나서 본인이 확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거. 조금 들죠. 왜냐하면 진짜 많이 배웠고, 제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고, 역시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그야말로 이렇게 관계도 많이 잘 맺어줘야 되고, 인적 재산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위험해. 근데 좀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그 성남시장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아니, 이 얘기는 함부로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성남시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경쟁자는 상관이 없는데, 예.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고, 이제 선택지들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지가 뭐뭐 있습니까? 서울시장 아니, 뭐, 얘기도 시장을 나오고 계속 할 있고. 수도 있고. 예. 자, 성남시장을 계속한다. 성남의 상징으로 네, 앞으로. 네. 예. 그리고 그다음 뭐, 서울 뭐 경기, 경기도지사. 뭐 이런 얘기도 서울시장도? 있고. 보궐선거 얘기도 있고.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대구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대구? 대구 경북지사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고향이 경북이라고. 경북지사. 뭐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력한 주자 중에 지자체 출신들이 많아요. 지난번 만희정,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고, 박원순, 뭐,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 구도하에서 이제 차기 대선도 이제 그림을 그려질 테니까, 궁금들 하겠죠, 다들. 근데 보면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징크스로 남아있거든요. 이인재, 손학규. 네.
성남시장도 한 번 대선 후보가 돼본 일도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럼 처음 기록을 깨겠다. 언제나 그런 거죠. 세기를 가야지. 공무원 여러분 아무 데나 박수 치지 마세요. 근데 가능하면 네. 순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순리가 뭐냐 이거죠. 모두에게 순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간 옵션은 성남시장을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할 수도 있다. 열려 있다. 예. 근데 그 옵션 중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옵션 중에 하나는 경기도시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워요.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지역도 같고. 근데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 있거든요. 있죠. 네. 이명박 굉장히 대통령이라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대선 도전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군으로 가는 가장 뭐랄까 큰 관문 정도로 취급받고, 그러니 서울시장을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제 박원순 시장도 있잖아. 잘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고 계셔서 박 시장께서 계속 만약에 하시면 거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두 달 이내에는 입장을 세우셔야 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뭐 그래야 좀 혼선도 좀 예방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이 입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파파이스에 나와서 알려주세요. 뉴스 공장으로 갈까요? 그것도 안 괜찮고요. 됩니다. 한겨레 TV 자, 파파이스에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라고 불리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제 일반 유권자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었을 텐데, 그 쭉 대선을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입성한 이후에 한 달여간 하는 것을 보고, 네. 어떠셨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잘하고 계시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내 거 베꼈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생각 못한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좀 구체적으로 섬세하다는 거. 섬세하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감성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권력자들은 원래 이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 되니까 편하고 또 재밌고. 근데 재밌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절제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상징하는 게 있죠. 마음이거든요, 그게. 원래 작은 데서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큰 일은 맞습니다. 누구나 하거든요. 작은 거, 배려. 그 다음, 이 섬세함.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함부로 하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뭐, 그러면서도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지금은, 아직은 사실 초입이죠. 겨우 뭐 한 달 열흘 지났어요. 그럼요. 이게, 뭐 경기로 치면은, 지금 그 라커룸에서 신발끈 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작전 얘기하고 하는 정도라서 막상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기득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벌써부터 뭐. 벌써부터 네, 이미 지금 벌써 야당이랑 전초전인데 네. 특히 경제적 문제, 노동 문제라 아니면 뭐 재벌 개혁, 그 다음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기대 실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어려울 텐데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잘 헤쳐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권한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출마하셨어요? 내가 더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처음 2011년인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그때 당시 의원은 아니었죠. 이제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사람이 너무 좋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훨씬 더 좀 세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사에서도 뭐 조국 교수, 또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 되게 강골이잖아요. 네. 뭐 그런 인선들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 정말로 사람을 쓸 때 자기 가까운 사람 눈물 흘리면서라도 좀 빼고 당평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그 쉽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어느 시점에 위기가 올 것이고, 또는 뭐, 정에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긴가민가한 선택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보통. 그걸 바라보는 당내에서 적당히 비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라고 자기가 튀어나올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고, 네. 매 맞을 때 같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박근혜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건 네. 때려야죠. 그렇죠. 근데 선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같이 뚫고 나가야죠. 너 왜 그렇게 못했어? 왜 그리 부족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식구들이니까요. 그런데 경선 때는 왜 그랬어요? 아, 정말.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다니까. 이제는 이제 완패를 인정하고, 내 부족한 점을 메워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된 겁니까? 제 성장은 그건 부수적인 효과일 테고, 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소위 민주개혁 진영의 미래가 사라지죠.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토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면 망가뜨리면 또 망가지면 우리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 뒤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같이 지키고 같이 성공하게 해야죠. 전에 또 경선 끝나고. 네.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고. 막 치고 올라가고 위기감이 있었죠. 일주일 정도. 위기감이 그랬는데 확 올라왔었죠. 그때 저는 결정했었죠, 사실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부르면 사퇴한다. 당에서 부르면 네, 사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현직 시장, 도지사, 공무원들은 유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몇 주라도 유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자리를 던져버리겠다. 집사람하고도 얘기 끝내고 이러다가 만약에 해서 예, 위험 지경이 되면 전공 교체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얼른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건 두 분이 만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지금 아닌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못 왔겠지. 그렇게 집에 네. 있었겠죠. 그때도 역시 좀 나도 사실 맞았으니까요. 이게 원래 권투 선수는 맞아도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때리고 맞고 이게 이제 경기의 내용이니까. 근데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맞으려고 내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쟁 과정이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렇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자꾸 파고들게 되고 아니, 공격 본능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 득도 없이 나도 손해봤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내가. 그걸 대선 뽕이라고 했다면서. 대선봉. 아니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SNS부터 끊어라. 네. 내가 일주일인가 열흘만 끊으라고. 네, 그거 한번 했었죠. 근데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말.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니었어? 다음날 24시간을 못 갔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소소한 문제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본 짓도 많이 했고,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하고 그러죠. 어느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나서야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 시간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빨리 좀 좀 그냥 정리하는 쪽이어서,
경선 끝난 하루, 네, 경선 한 날은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야, 서울도 일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위 하셨을 때 네. 표정에서 드러났었어요, 그때. 그래요? 예,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도지사는 2위를 해서 그렇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는 표정에 가까웠거든요. 아, 그걸 보셨어요? 예, 다른 분들도 이제 끝났구나 대장정이 이런 부정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게 뭐야 씨발. 여기는 어디인가 씨발 뭐 이런 나는 왜 3위인가. 그래서 딱 이제 그날은 어쨌든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그랬는데 그날로 이제 저는 이미 뭐 지는 건 정해져 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는 이제 경선 지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 정리는 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 뭐 하셔가지고. 나름 네. 열심히 했죠. 이게 많이 그때 잠깐 떨어졌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리기도 하고 예. 맞으기도 하고 근데 이 자꾸 맞으니까 화나니까 발길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먹만 써야 되는데 발도 주무셔야 되는데 뭐 갑자기 야. 깨물고 막 뭐 그런. 근데 이런 요소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수위를 좀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미략설 있잖아요. 미략설. 미략설이요? 서울시장 나가기로 하고 아, 뭐 네. 이게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 네, 메이커로 페이스 나온 메이커. 거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위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희 선수 알죠? 헤딩 레슬링 선수 그때 왜 그 병 따개 가지고 찍고 이런 장면 쇼인데 좀 과한. 쇼였던 네.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두드려 맞았을 때 진짜 화가 나셨어요. 보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밑바닥을 후벼 파죠 원래. 후벼 파죠. 선거. 예. 네. 선거할 때.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냈으니까 사실 이미 진 거지. 그거를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끝난다. 되돌아보면 그 경선 그때 내가 뭐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예.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했던데 혹은 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떠오른 거 없어요? 후회되는 거 많죠. 예. 쭉 읊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셨죠. 예.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나름 절제하고 선을 최대한 난 지킨다고 난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공격수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게 뭐 박근혜 뭐 그런 데는 아무리 가혹하게 공격을 해도 사실 박수를 우리 받으셨죠. 박수 받아서 그보다 수위를 내가 엄청 낮춰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